저희가 프로그램 설명이라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기존의 KNS 프로그램이라고 하시면 많이 생각하셨던 부분들이 문법을 좀 많이 하는 학원 또는 한국인 선생님이 있는 학원, 한국말로 영어 수업을 하나라는 부분들이 이제 아마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아이가 영어적인 부분에 감을 잃지 않을까, 내신 위주로만 가지 않을까 하는데 초등부 프로그램은 다릅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전체 이제 어떻게 보면 학습 단계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는 학원인데요. 초등부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만 바라보고 문법만 하는 학원이란 이미지가 조금 강한 이유가 아무래도 중등부나 고등부에서 내신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안에서 내신이 또 성과가 되게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내신을 잘한다. 이제 이번에 입학 결과만 봐도 입학 성과가 좋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초등부가 이제 조금 그런 영향에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한쪽으로는 그래서 여기 내신을 하겠구나라는 부분이 많은데요.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 설명을 통해서 이제 좀 저희 프로그램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만들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초등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화면을 한번 봐주시고요. 화면에 제가 1, 2, 3, 4라는 번호를 썼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겨냥하는 저희 초등부, KNS 초등부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어요. 1번 단계 보시면은 Reading Base라고 써 있고요. Reading Base Vocabulary, 그 다음에 어휘 학습을 통한 예습, 어휘력 향상, 지문 이해력 향상. Number 2, reading, 그 다음에 problem solving이라고 돼 있죠. 지문 이해와 문제풀이, 문제 유형 학습, 문제풀이 실력 향상. 3번 보시면 reading based, speaking and writing, 독해 지문의 연계 수업이고 reading based인데 어떻게 speaking writing이지? reading based를 통한 presentation, reading based를 통한 academic essay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4번, 그렇죠. 저희가 이제 뭘 잘한다라고 소문났다, 문법을 잘한다고 소문났죠. 빠질 순 없습니다. 그래서 sub 과목으로는 grammar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1, 2, 3번은 전체가 이 타이틀에 reading base, reading base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어휘, 문제풀이, speaking, writing까지 왜 다 reading base지? 라고 말씀을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 2021년 봄학기 스프링 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겨울학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업그레이드 됐냐면 이제 이 부분입니다. reading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독해 중심의 수업이라고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이해하시려면 독해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reading 그럼 독해만 많이 있나? 아니죠. 어머님들한테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프로그램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reading base라는 거를 만약에 읽고 밑에 부분을 보시면 어휘, 문제풀이, speaking and writing이라고 들어있어요. 이 메인 과목들을 보시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게 우리 아이가 지문을 이해하고 듣고 또 말하고 쓰기를 잘하려면 공통적으로 이 부분이 잘 돼 있어야 돼요. 뭐가 잘 돼 있어야 될까? 어휘력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많이 레벨 테스트나 시험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리딩을 잘 못 푼 이유? 어휘를 많이 몰라서. 자, 그 다음에 말을 할 때 어휘가 생각이 안 나서. 그리고 라이팅을 쓸 때 똑같은 말만 써요. 반복적인 쉬운 어휘만 구사하네요. 어휘력이 그러면은 안 좋네요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언어에서는 솔직히 어휘라는 게 핵심 학습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어휘를 통해서 저희가 리딩을 하고 라이팅을 하고 스피킹을 하는 것처럼 어휘 안에서 저희가 가장 크게 뭘 먼저 키워낸다? 지문 이해력을 키워내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확장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리딩 지문. 자, 리딩 지문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이제 가장 단순하게 독해 또는 리딩 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지문이 떠올라요. 읽고 이해하는 거, 읽고 문제 푸는 거. 자, 읽고 문제풀이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조금은 중학생과 고등학생과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리딩을 통해서 문제풀이 실력을 당연히 키워내야 되겠지만 또 하나가 지문을 통해서 배경 지식을 키워나갑니다. 아까 이제 저희 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저희가 이제 소설책을 아이들도 많이 이제 읽히는 이유는 상상력, 창의력, 그 다음에 배경 지식도 있지만 이제 리딩 교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어떠한 배경 지식,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배경 지식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픽션과 넌픽션의 배경 지식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모든 거를 우리 아이들이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것을 실질적인 경험을 할 수 없어서 책을 통해서 많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독해라는 게 굉장히 중심 베이스 학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독해 베이스 리딩 앤 라이팅이지?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가장 이번 학기 프로그램의 핵심적으로 이제 생각한 부분인데요.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제 거의 신규생 전체 레벨 테스트를 봤을 때 에세이를 직접 읽고 점수를 드려요. 물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점수가 짜다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 이제 그 부분 안에서 평가를 했을 때 라이팅을 보고 이제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좀 놀라워지는 거는 20년 전, 15년 전, 10년 전 그리고 현재의 학생들에 대한 어휘력을 봤을 때 솔직히 어휘력은 그 전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표현력에 의해서 반복적인 걸 많이 쓰고요. 자, 그랬을 때 제가 느낀 공통점은 하나예요. 주제가 아무리 다양해도 아이들이 표현하는 건 똑같았어요. 좋아한다, 싫어한다. 아니면 나는 그냥 이게 재미있다. 그냥 좋다. 좋은 이유는 그냥 좋아서 좋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유에 대해서 근거를 대고 말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근거를 제시하고 라이팅을 썼을 때는 정말 잘 썼겠죠. 이제 대부분 상위권 아이들은 그런 부분들을 쓰고 대부분 중상위권부터는 힘든 것 같아요. 길게는 써요. 그리고 structure는 써요. to begin with.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first, second, third, in conclusion 이런 말들은 써서 규격은 나타내더라도 내용물 보면 솔직히 내용물이 많이 없어요. 그냥 똑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또는 근거 제시가 없이 자기 의견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느꼈던 게 왜 그럴까? 왜냐 배경 지식이 많이 부족해요. 아이가 못 쓰는 게 아니라 아이는 자기의 의견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 의견에 대한 근거 제시는 그만큼 지식이 필요한데 그 지식을 초등학생 아이들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어른들도 무언가를 설명할 때 왜 그래라고 했을 때 그냥 그렇지 뭐 좋잖아 라고 하지 근거 제시가 솔직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더더욱 힘들겠죠. 그런 부분 안에서 느꼈던 거는 어떻게 하면 그럼 단기간에 또는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이 그런 부분들을 흡수해서 할 수 있을까? 바로 리딩 베이스입니다. 우리가 많이 이제 잊고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수많은 책들을 우리 아이들이 1년간 따지고 보면 그 책들 안에 있는 배경들, 토픽들을 생각해보면 진짜 history도 나오고 art도 나오고 인물도 나오고 정말 많은 내용들이 과학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근데 과연 그런 정보들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시를 못한다는 건 리딩을 리딩 안에서 문제풀이로 끝날 때가 많았는데 실질적인 원천은 리딩 안에서 문제풀이도 있지만 배경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같이 블렌딩해서 우리 아이들이 근거를 제시하고 실제 유창성, 그러니까 유창하게 언어를 한다의 유창성을 높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리딩을 베이스해서 지문의 연계 수업입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을 실질적으로 이게 배경 지식의 리딩이 소스다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쳐서 내가 배운 거를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저희 이번 봄학기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나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KNS 봄학기 프로그램은 핵심은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제가 단계별로 저희 수업에 대해서 써놓은 부분인데요. 첫 번째, 우리 아이가 학원에 와서 한 부분은 reading comprehension, 독해를 통해 아카데믹 학습을 합니다. 자, 독해 중심 학습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독해 중심 학습이란 리딩 교재를 갖고 리딩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모르는 어휘를 일단 암기를 하게 되고요. 그 암기를 한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한 상태에서
지문을 읽게 됩니다. 지문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자, 문제풀이도 저희가 타건하고 좀 다른 것은 아마 이제 프로그램을 설명을 들어보신 분은 전에도 아시겠지만 저희는 지문을 읽고 그냥 문제 풀진 않아요. 저희는 토플 교재, 즉 토플 교재를 사용하는데 토플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제가 토플을 한국에 와서 이제 PBT, CBT, IBT까지 20년 동안 가르치면서 이제 느꼈던 부분은 토플은 실전 베이스는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한국이 굉장히 교재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도 토플 교재를 응용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문제 유형 때문이에요. 9가지의 리딩의 문제 유형 중에 한 6가지 정도는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독해 유형의 문제이고요. 이 부분은 수능이든 탭스든 어느 유형에서도 같이 블렌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핵심 독해 문제풀이 유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독해책을 통해서 어휘와 지문의 이해,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을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리딩을 통해서 배운 그 문제풀이 형식의 학습이 있다면 그걸로 그 책이 끝나지 않고 대부분 문제 풀고 끝나버리잖아요. 빨리 읽고 문제 풀고 끝나요. 그럼 솔직히 지문 같은 경우는 책을 보시면 한 10분이면 읽고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가장 제 경험으로서 안타까웠던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항상 제가 항상 부모님들한테 상담할 때 말씀드리는 게 단어를 그렇게 많이 외웠는데 왜 우리 아이는 단어가 안 늘죠? 라는 상담했을 때 그렇죠. 저희 아이들이 집에 쌓아놓은 단어책만 해도 10권이 넘는데 실질적으로 왜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혹시 아이가 외운 단어책 최근 3권이 있다면 한번 펼쳐서 보세요. 굉장히 중복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책이 바뀌었지만 솔직히 단어책을 바꾼다고 해서 새로운 단어가 아니라 그 같은 레벨의 레인지 안에는 단어들이 비슷비슷해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잘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죠. 그러니까 뭐냐면 암기를 위한 테스트가 어휘가 굉장히 컸던 거예요. 물론 잘하는 친구들은 그 뜻까지 외우지만 다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근데 기계식으로 외웠다라는 게 요즘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시험은 잘 봐야 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그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 힘든데 영어로 외웠어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아랍어와 프랑스어를 같이 외워서 시험을 본 거랑 똑같아요. 암기형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부모님이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안에서 생각했던 게 그렇게 많은 단어를 외우고 그렇게 많은 지문을 읽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표현하거나 쓰고 그러니까 반영을 한다 그러죠. 나의 것으로 만든다. 자가지식으로 만드는 부분에서는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프로세싱이. 그게 오히려 문제였던 것 같아요. 요즘은 많은 책을 빨리 다르게 계속 바꿔가면서 수업은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리딩 지문 하나 푸는데 10분 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한 페이지 읽고 한 페이지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지문의 난이도마다 틀리겠지만 솔직히 5분에서 10분 사이입니다. 토플이 한 세트가 굉장히 긴 지문이죠. 거의 한 지문이 한 페이지 반 정도 넘어가요. 그런 게 이제 한 13문제에서 12문제에서 그러니까 최고가 11문제에서 이제 최대 14문제까지 풀었을 때 소요 시간은 20분이에요. 실제 시험에서. 넘어가요. 자, 근데 우리 아이는 그 지문에 나온 내용들을 다 이해했을까요? 어휘들을 다 알고 넘어갔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가장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해력이 좋다라는 얘기가 솔직히 초등에서 요즘은 듣기가 힘들고 독해력이 좋다라는 얘기가 중학교 가서도 요즘은 흔히 듣긴 힘들어요. 옛날에는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힘든 이유가 많이 빨리 넘긴다는 습관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그 부분을 찝어서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이 지식적으로 내가 배운 거를 흡수해서 다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지문에 의한 배경 지식을 다시 확장 연계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확장시킨다. 그래서 reading expansion이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독해 확장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냥 독해 지문 우리가 배웠던 수많은 어휘와 수많은 지문들을 그냥 읽었고 썼으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단계에서 문제풀이로 응용을 했으면 그 배웠던 어휘와 지문을 원어에서 연계로 수업을 한다는 부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문의 내용을 이해를 했고 배경 지식을 이제 습득을 했으면 실제 거기서 배웠던 어휘들이 예를 들어서 챕터 1에서 Reading Chapter 1에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15개의 모르는 어휘를 배웠어요. 15개의 모르는 어휘를 암기해서 시험도 봤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냥 넘어가게 되지만 그 어휘들을 고스란히 갖고 와서
원어민 수업에서 이제 100% 영어로 하는 수업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배웠던 배경 지식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지문을 더 확장시켜서, 만약에 오늘 우리가 history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은 이집트에 대해서 배워서 pyramids에 대해서 배웠다면 pyramids에 대해서 읽은 내용 문제 풀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배운 내용을 토대로 원어민 선생님 시간에 정리를 하는 거죠. 영어로, writing으로. 그래서 academic notes를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discussion을 하게 되고, 또 내가 배웠던 어휘를 어떻게 쓰느냐? 쓸 수밖에 없는 게 관련 어휘일 거예요. 지문에 대부분 교과 관련 어휘들이 토플 책에 굉장히 많아서 제가 선호하는 이유 중에도 하나예요. 토플 책의 지문에 나온 어휘들 패턴을 보면 반복적으로 일상생활에 쓰는 어휘도 있지만 보통 실질적으로 많이 쓰이는 전문 용어 전 단계인 과목 학습 용어들이 꽤 많아요.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야별로 쓰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여기서 이런 걸 배웠어? 그럼 피라미드 쓰면 구조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피라미드 구조면 구조에 관한 거. 그러면은 만약에 페로에 대해서 배웠으면 머밋에 대해서 배웠으면 이제 그 단계에 대해서 스텝 바이 시퀀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그 문맥이라든가 그 어휘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읽었던 내용을 배워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연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Reading Expansion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독해에서 배운 내용을 확장을 시키는 부분이고요. 배경 지식 표현을 자연스럽게 내가 읽고 문제 풀이했으니까 또 한 번 그 지문을 갖고 이제는 원어민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본인이 생각하고 조금 더 거기서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이제 되게 많은 액티비티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이따가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응용이 될 거고요. 응용을 한 후에 그냥 하루 클래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과제와 추가 액티비티를 통해서 프레젠테이션 수업이 이제 나갈 수가 있고요. 발표가 나갈 수 있고요. 팀 디베이트가 나갈 수도 있고요. 또는 상황에 따라서 라이팅. 그러니까 개인 리서치를 통해서 라이팅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을 하시는 분 안에서 제가 꼭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리서치라는 단어를 하면 많은 어머님들도 다 디베이트에는 리서치가 필요하다? 이해를 하세요. 근데 라이팅에 리서치가 필요하다? 왜? 라고 하시는데 초등부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단계예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많은 배경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수많은 어휘를 외웠다 한들 실질적으로 어떠한 일이나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경험이나 또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표현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에서는 더더욱이 필요한 부분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서치를 통한 writing, 리서치를 통한 presentation, 리서치를 통한 debate라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expansion이라고 제가 붙였죠. 이제 speaking and writing expansion이라고 해서 reading에서 배우는 내용을 토대로 academically discussion을 선생님과 하고 note taking을 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거기서 생각의 확장입니다. 우리 아이가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배운 내용을 토대로 나의 생각을 확장하는 부분인데요. 그게 바로 리서치를 통해서 연계 주제를 통한 리서치를 통한 presentation, debate, essay writing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참여 수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 과목으로는요, 두 과목이 저희가 이제 서브 과목으로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프로그램의 핵심은 reading base expansion이고요. 서브 과목으로는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grammar 수업, 그 다음에 novel 수업이 들어가요. KNS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법으로 이제 유명하다고 많이 한데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학년별로 차근차근 조금씩 레벨별로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한국 문법의 시작부터 중등 내신 대비까지 준비를 차근차근 천천히 무리하지 않고 해드려서 실제 중등을 우리 아이가 갔을 때 영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신도 잘해서 실력을 같이 키워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는 부분하고요. 이제 소설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전에는 우리 아이가 책을 좋아해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하고 오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책을 안 읽어요.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좀 많이 안타까워요. 많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래서 항상 그 얘기죠. 학원에서 지정해 주거나 학교에서 지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독서력이 떨어진다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도 필요한 소설 읽기가 프로그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나가는 이번에 프로그램 부분이고요. 아마 궁금하신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일 거예요. 그럼 리딩 베이스 수업으로 그래 이해를 해 연계를 하고 이런 부분이 좋은데 그럼 뭐가 어떻게 좋다는 거지? 저희 KNS 초등부 프로그램의 핵심은 솔직히 두 가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어학 실력의 학습력과 어학 실력의 유창성입니다. 자, 두 가지가 저희 프로그램의 핵심인데요. 여기 보시면 어휘력, 모든 학습의 키베이스인 어휘 실력을 쌓아가서 학습 능력을 키워가다. 이해력, 리딩이죠. 독해와 문법 등의 학습 관리가 필요한 과목들의 이해력을 쌓아간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어학 실력이 이제 더 이상 우리 아이는 발음이 좋아. 우리 아이는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좀 쓰는 것 같아. 우리 아이는 책을 많이 좀 읽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걸로 안 돼서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꼬마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이제 저희 학원 시험을 보셔도 순간 느끼시는 게 뭐냐면 reading이나 grammar 또는 listening 실제 문제풀이 영역에서는 굉장히 성적이 안 좋아요. 근데 제가 공통적으로 들어요. 100명 중에 90분이 저한테 그 얘기는 하세요. 아, 이런 거 안 해봐서요. 자, 근데 시험은 뭐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성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학 실력, 영어를 잘한다 해서 전에는 영어를 잘해, 쟤 되게 말 잘해, 발표 잘해 하면 솔직히 그 발표 잘하는 아이가 공부도 잘했어요. 리딩 실력도 좋았는데 요즘은 좀 별개인 것 같아요. 이제 원어 수업에서 100% 영어라는 수업에서 우리 아이가 말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표현도 해. 근데 시험을 보면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럼 딱 하나가 있겠죠. 초등이니까 안 해봐서 그래요. 맞아요. 안 해봐서 못하는 경우는 당연하죠. 문제풀이를 안 해봤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랬을 때 성적은 안 좋게 나오면 어머님들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아, 왜 이렇게 성적 이렇게 나왔지? 근데 성적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실제 어떤 영역의 점수가 이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어학 실력이란 학습력, 즉 독해, 문법 또는 listening 이런 분야별로 문제풀이를 하는 부분에 대한 성적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를 잘한다? 실력을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학습력인데요. 이런 학습력 당연히 잘해야겠죠. 두 번째가 유창성입니다. 뭐 시험을 잘 푼다 그래서 시험을 잘한다 그래서 영어를 잘한다는 또 그거 아니에요. 제가 rarely, 그 rare 케이스로 가끔 한두 명씩 이제 오는 학생들 케이스 중에 제가 이제 유심히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면 리딩 점수나 이런 문제풀이 실력이 되게 좋은데 라이팅 점수는 또 그에 비해서 너무 안 좋았을 경우는 시험지를 대조해서 그 아이가 실제 쓰는 어구라든가 그 다음에 리딩, 지문에서 아이가 읽고 풀었던 오답에 대한 분석이라든가를 해보고 크로스 체크를 해보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그럼 아이가 문제풀이 잘 풀었으니까 얘는 영어를 잘 그것도 아니에요. 유창성이죠. 실제 내가 외웠고 읽었고 많이 그런 걸 읽어서 그런 실력이 있다면 내가 말을 하고 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단 이제 요즘에 제가 아이들의 라이팅이나 이제 그 스피치를 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정리력이 부족해요. 뭐에 대해서 말해봐. 읽을 수는 있어요. 프레젠테이션 열심히 준비해서 읽고 자기가 쓰는. 근데 써서 읽는 부분에서도 이제 제가 항상 느끼는 부분은 스피치에서 과연 또는 라이팅에서 과연 우리 아이가 근거나 아니면 나를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을까를 많이 보는데 그런 부분도 부족할 뿐더러 이제 정리 능력이죠. 내용 정리 능력이라고 해서 정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게 라이팅이에요. 말하고 쓰기의 키 베이스고요. 저희가 솔직히 스피치를 하더라도 말만 하지 않잖아요. 스크립트를 준비한다라고 그러잖아요. 리서치를 통해서. 그래서 내용 정리의 구조 그리고 구성 그리고 근거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표현 능력. 말할 때도 솔직히 그냥 좋아요, 싫어요, because 이러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똑같습니다. 근거를 제시해야겠죠. 그러니까 모든 유창성은 유창하다, 잘한다의 표현은 뭘까요? 저희가 말하기 쓰기를 보면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설득을 당해야 돼요. 아, 그래, 그렇지라는 게 나오면 설득을 당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 설득력이 있어야 유창성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하게 우리 아이들한테 빵 오진 않잖아요. 굉장히 스텝 바이 스텝 교육이 필요한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휘 실력, 배경 지식 그리고 그것들을 블렌딩해서 잘 아이가 받아들이고 또 자기가 표현할 수 있고 또 거기서 또 확장해 나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차근차근 천천히 우리 아이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습득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저희의 가장 큰 키포인트입니다.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제적으로 한번 보이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non-fiction과 fiction의 collaboration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소설책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보시면 토플 지문이 나온 교재예요. 그래서 이런 교재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식을 배워요. 너블 스터디를 통해서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소설책을 통한 배경 지식이 있다면 토플 책은 생소하실 거예요. 배경 지식이 맞지? 근데 저거는 대부분 문제풀인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배경 지식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토플이나 또는 이제 넌픽션 주제의 이제 지문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학습력으로 배우고 그 학습한 것을 토대로 이제 문제도 풀어보고 밑에 보시면 문제도 풀어보고 시험도 봐보고 정리도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원어민 수업에서 100% 영어를 수업하는 클래스에서 expanding 시켜서 확장시켜서 이제 연계 교육이죠. 연계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배운 어휘, 배운 배경 지식을 토대로 발표하고 말할 수 있게 하나의 콜 학습으로서 묶은 게 저희의 이제 키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과목들에 대해서 그럼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럼 리딩만 할까? 아니죠. 이제 보시면 저희도 이제 리딩, 그 다음에 소설, 라이팅, 스피킹, 그래머 전체 과목은 다 들어있어요. 대부분 모든 학원들은 전체 과목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는 하나예요. 그래머 같은 경우는 불필요하다 아니 필요하죠. 그럼 리딩만 하면 리스닝 필요 없어? 아니죠. 또 어느 단계에선 듣는 연습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 학습하니까 소설책 안 읽어도 돼? 아니죠. 아이들이니까 또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럼 이거 읽고 보고 외우기만 하면 돼? 아니죠. 말하고 쓰고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어학적이란 부분은 다 필요해요. 근데 저도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느꼈던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아이들을 이제 해외로 대학으로 입학시키는데 고등학생들을 가리키거나 고등학생들을 또 토플을 가르치던 중학생들을 가르치던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냥 다 필요해요. 과목 영역적으로 어학적인 실력 안에서는 서로가 맞물릴 수밖에 없어요. 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다양하고 많은 과목을 솔직히 우리 아이들이 매일매일 영어를 영어로 말하면서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인 환경에서 살진 않아요. 하지만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환경에서 많이 우리 아이가 자기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고 블렌딩에서 정말 많이 자가지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건 뭘까의 가장 큰 고민은 배운 걸 써야 해요. 가장 단순한 원리인 것 같아요. 배운 걸 써야 해요.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했고요. 솔직히 가장 제가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아이들 보면서 한국에서 지나가면서 이제 본 프로그램 중에 솔직히 요즘은 좀 축소가 됐지만 어머님들도 아셨을 거예요. 옛날에 이제 미교과 했을 때 저희가 텍스트북 4개씩 들고 다니던 시절도 있었어요. 최소 3개였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트로피스 같은 책 하나, 소셜 스터디스 책 하나, 그 다음에 사이언스 책 하나, 그리고 어떤 데는 다른 걸 또 추가해서 무겁게 정말 아이들이 이제 끌고 다녔던 이유가 너무 무거워서였죠. 이제 그리고 또 거기에 소설, 그리고 또 거기에 vocabulary, 그리고 또 거기 엄청난 책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많은 이제 학원들이 매번 이제 어휘책 바꾸고 매 달마다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 부분 안에서 쌓여가는 이제 우리 아이의 공부방에 이제 방에 있는 책들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그거예요. 근데 이걸 다 알고 있을까? 여기서 배웠던 건 응용할 수 있을까? 솔직히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경험상 제가 안타까웠던 부분은 그렇게 책은 많이 쌓여가지만 그만큼의 지식도 같이 쌓일까? 아니죠. 제가 안타까웠던 거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좋은 툴이었어요. 좋은 책들이었지만 짧은 제한된 시간에 너무나도 빠르게 수많은 것들을 그냥 보고 넘기고 했던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제가 10년 전쯤에 느꼈더라면 지금의 제가 느끼는 거는 거기에 대한 결과입니다. 솔직히 우리 아이들이 옛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비교를 하자면 옛날 아이들은 굉장히 하나를 배워도 좀 깊이가 있었어요. 라이팅을 써도. 대신 빠르진 못했어요. 새로운 걸 배우는데 좀 많이 오래 걸렸다면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회전력이 빨라요. 빠르게 습득해요. 하지만 깊이는 없어요. 금방 까먹어요. 우리도.
예, 이번에 시험 본 거 다음 달에 물어보면 까먹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일단은 제가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번 코로나를 저희가 겪으면서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고요. 어머님들도 집에서 이제 많이 지켜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서 아 이렇게 수업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시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이거였을 거예요. 조금 더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 이 부분 조금 더 얘한테 신경 써 주시지. 이제 실질적으로 수업을 어머니들이 직접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느끼시는 부분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훨씬 더 온라인이기 때문에 초등부에서 저희 선생님들만 바라봐도 더 훨씬 천천히 더 훨씬 반복적으로 많이 가르치는 부분들이 많으세요. 이유는 온라인이니까 혹시 아이가 놓칠까봐.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거꾸로 어머님들은 그걸 보시고 좀 더 천천히 좀 더 가지. 근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공부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몇 권의 책을 계속 바꾸면서 해요. 그리고 계속 풀고 넘어가고 계속 풀고 넘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정말 우리 아이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까? 결과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감들이 너무 좋아졌어요. 공부를 잘하는 이제 상위권 학생들마저도 제가 가장 수업할 때 혼내는 부분들이 감이 너무 좋아요. 근데 설명하라 그러면 왜 그걸 답이라고 생각하지 설명을 못해요. 즉 저는 항상 그래요. 그럼 틀린 거야 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옛날 아이들과 지금의 차이인데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이들의 잘못됐다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대신 회전력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근데 어휘는 회전력이에요. 그래서 회전력이 빨라진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저희가 KNS가 프로그램을 항상 이제 계속 연구해요. 선생님들하고도 연구하고 이제 원장님도 이제 중등 고등부의 이제 커리큘럼이나 이런 입시 변화가 있으면 계속 회의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걸 찾는데 이번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거였어요. 정말 영어를 잘하는 학생. 그 잘한다는 건 말도 잘하고 쓰기도 잘하고 문제풀이도 그러니까 실력도 입증돼서 실질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중등에 올라가니 내신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아이들은 다 잘한다잖아요. 근데 저희의 목표는 그렇게 잘하게끔 초등에서 만들어주자라는 게 저희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과목은 다 있지만 리딩 베이스로서 우리 아이가 배운 것을 실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가 이번 저희 프로그램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 보시면 첫 번째 단계가 Academic Studies라 그래서 학습 vocabulary, reading comprehension, problem solving, 즉 학습력이죠. 두 번째, 학습력을 배우면 academic expansion을 통해서 reading background, 그 다음에 class discussion, topic study in depth라고 해서 깊이 있게 그 주제를 더 파고들고요. Step 3는 academic collaboration이라고 해서 내가 배운 내용, 배운 어휘, 배운 것들을 토대로 표현할 수 있다. writing 또는 presentation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게끔 해서 실질적인 fluency advancement라고 해서 내 유창성을 발전시키다라는 게 저희의 가장 큰 핵심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reading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한국인 선생님 한국말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어로 하나요? 자, 지금 화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화면을 보시면 비율이 저희가 이제 나왔고요. 지금 비율 보시면 7:3 황금 비율로 나오는데요. 원어 7, 한국어 3입니다. 지금 보시면 reading skills, grammar, reading and grammar skills 같은 경우는 30% 한국 선생님이 들어가실 거고요. content reading, 즉 reading base라고 그랬잖아요. 배운 reading과 어휘를 표현할 수 있게끔 내가 배운 내용을 내가 연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수업은 100% 영어 수업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표현하고 더 확장시키는 writing presentation 수업도 원어 수업입니다. 그래서 70% 영어 수업에 30% 아마 작년보다는 조금 모든 학년이 영어 프로포션 원어 수업을 조금 더 키워놨어요. 이유는 아까 저희의 핵심인 academic expansion이죠. 실제 reading expansion 내가 배운 내용을 확장하다 연계 교육의 핵심을 뒀고요.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왜 이게 좋을까? 솔직히 기존 학원들은 반반이었어요. 이제 저희도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 재작년까지만 문제풀이 쪽으로 조금 더 많이 기울었었어요. 그럼 한국적인 이념에 어떻게 보면 어학 교육을 좀 더 많이 했고요. 미교과 스타일들 보시면 다 100% 영어예요. 대신 말하고 쓰기나 표현 쪽으로 많이 했어요. 달랐어요. 아예 갈라진 거죠. A와 B가. 근데 솔직히 어떤 게 더 좋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좋아요. 100% 영어로 수업하고 미교과처럼 굉장히 좋은 책도 없어요.
근데 이걸 하게 되면 뭐가 부족하죠? 문제풀이 능력이 없어요. 시험 보면은 잘 안 나와요, 결과가. 그리고 또 하나, 아이가 즐거워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쌓이는 지식인가에 대해서는 좀 드물어요. 자, 문제를 푸는 수업을 해요. 문제를 푸는 수업을 하고 실력은 좋아져요. 근데 여기서 또 약간의 부족함 뭘까요? 우리 아이가 영어로 말할 수, 아직 초등학생인데 영어로 말할 수 있고 영어로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요. 그래서 저희는 연구로 해서 생각했던 게 초등학생은 학년별 단계별로의 학습 목표를 달리해서 구성을 하자. 그럼 지금 봄학기, 아직 아이들이 어릴 때 봄학기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은 7대3 비율, 원어 수업의 비율을 좀 더 높여서 활용적인 연계 수업을 통해서 영어를 정말 잘하게 만들자라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작년 프로그램을 아셨던 분들은 아마 저희가 영어 비중이 높아졌네? 네,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원어 수업 비중이 이번 봄학기에는 더 훨씬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학년별로의 목표를 제가 좀 적어놨어요. 지금 보시면 3, 4, 5, 6이지만 실질적으로는 3, 4학년, 5, 6학년에 이제 약간 아이들의 필요한 거를 두 가지로 분류했는데요. 첫 번째 3, 4학년의 첫 번째 학습 단계는 fluency focus예요. 원어 집중 수업 체제, 학습 체계화를 훈련하고 유창성 강화 훈련을 한다면 두 번째 단계, 이거를 한번 패스했다. 어휘력도 좀 있고 문제도 푼다 그러면 이제 상위권 같은 경우는 fluency balance라고 해서 원어 집중 수업은 이어가되 유창성하고 학습력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꼬마 학생들한테 가장 이제 원했던 부분들이 이제 수업을 실질적으로 제가 고학년하고 이제 저학년을 나갔을 때 이제 저학년 안에서도 이제 상위권 레벨에 들어갔을 때 보면 뭘 느끼냐면 되게 똘똘한 친구고 잘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길게 쓰고 막 말도 오래 해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포인트가 없어요. 네, 오래 하고 길게 한다의 의미는 유창성하고 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밸런스를 맞게 하고 그 다음에 학습력, 문제풀이를 또 못해요. 되게 영어를 발음도 좋고 막 손들고 발표하니까 되게 잘한 것 같지만 실제 영어 실력은 성적으로서도 입증이 돼야 되잖아요. 안 돼요. 리딩이 안 되고 뭐 이해력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학습력 훈련이 병행이 같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5, 6학년 같은 경우는 조금 여기서는 달라져요. academic balance랑 academic focus가 좀 더 커져요. 원어 집중 수업을 하지만 학습 강화 훈련을 우선적으로 이제 5, 6학년 단계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상위권 같은 경우는 유창성하고 실력 강화예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5, 6학년은 이제 예비 6학년들이죠. 가장 제일 높은 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IBT 그 토플의 상위 레벨 교재를 사용해요. 그리고 문제풀이에서 유형별로 이제 웬만큼 60% 정도에서 70% 정도는 잘 하고 있고 거의 유형의 50% 정도는 정확성이 되게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이제 저희가 또 이번에 졸업을 하고 이제 중학교로 넘어간 아이들을 보면 또 상위권에서 또 시험이란 시험 성적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런 부분 안에서 단계별로, 학년별로, 분기별로 프로그램이 달라져야 된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KNS가 장점이라면 그럼 다른 학원에 비해서 장점이란 뭘까? 입시를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입시를 알기 때문에 그냥 영어만 잘하면 돼가 아니라 영어를 어떻게 언제 무엇을 잘해야 돼 라는 부분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를 실질적으로 잘한다는 기준이 어느 것인지. 왜냐면 이런 경우 많았잖아요. 영어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중학교를 가서 내신을 봤는데 2등급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솔직히 어느 특정 고등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성적이 이러면 못 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과연 이 아이는 영어를 잘하는 걸까? 내신은 별개죠. 별개이긴 하지만 제가 봤던 아이들은 이제 이런 학습을 차근차근히 통해서 갔던 애들은 어쨌든 영어에서 수행평가에서 말하거나 쓰기를 또 해야 되고 원어 선생님하고 인터뷰까지도 있어 거기서 A 컷 받고 1등급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안에서 저희는 이미 어떻게 무엇을 어떤 과정으로 정확하게 잘해야 되냐라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영어 실력 안에서 상담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다른 학원과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가 다른 학원 제가 아까 A와 B 학원 알려드렸잖아요. 여기는 이것만, 여기는 이것만. 저희는 그것을 다 블렌딩해서 가장 최상의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잘 학습할 수 있고 흡수할 수 있도록 둘 다를 블렌딩해서 갈 수 있다라는 어학 환경, 그 다음에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 아마 가장 큰 메리트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설명 마지막으로 해드릴 부분이 proportion이에요. 부모님들이 좀 이런 부분들 알으셨으면 좋겠는 게 100% 영어 수업 좋아요. 문법 수업 좋아요. 리딩 잘해야 돼요. 모든 건 다 필요 없는 건 없어요. 학습에서. 필요 없는 학습은 없지만 대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 보면 이제 이런 경우에 좀 디테일하게 5학년 때 뭐하고 6학년 때 뭐 중등엔 어떻게 해서 제가 여기 학교를 갈 수 있을까요를 물어보는 부모님도 계세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이런 거를 하시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데 있어서 우리 아이들도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 grade level부터 나오죠. grade level 3하고 4 같은 경우는 80%라고 했고요. grade 5, 6은 70%, 그 다음에 grade 6는 50% 예비 중일은 이제 30%라는 게 뭐냐면 원어 집중 수업의 의미입니다. 80% 원어 베이스 3, 4학년 아까보다 조금 높아요. 왜냐면 저학년 학생들은 이번에 리딩 수업에서 완전한 한국적인 리딩 수업보다는 영어를 조금 더 사용해서 블렌딩해서 리딩 컴프레hension을 한국말 수업과 같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 4학년은 80% 대비라고 보시면 돼요. 20% 한국말 수업은 이제 문법, 한국식 문법 수업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어학 능력 발달의 메인 포커스는 oral ability와 academic training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가장 적절한 8대 비율이고요. 20%가 한국인 선생님 비율입니다. 그리고 5, 6학년은 봄학기엔 어떨까요? 봄학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근데 솔직히 약간 레벨에 따라 틀려요. 저희가 상위권 레벨과 이제 약간 중간 레벨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아이들이 학습해야 될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프로포션이 조금은 다르겠지만 이제 중상위권 이상부터는 70%가 원어예요. 보시면 고학년 학습력 향상을 위해서 아카데믹 트레이닝의 비율을 상승을 했고요. 단 원어 집중 수업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실질적으로 배운 내용을 자연스럽게 자기 거를 만드는 과정은 가져가는 거죠. 단 6학년 2학기 보이시죠? 저희 학원이 다른 학원하고 틀린 게 바로 1년치에 대한 이런 아이들에 대한 학습 계획이에요. 6학년 같은 경우는 2학기가 되면 원어 수업이 조금 줄어요. 50대 50 수업으로 줄고요. 이유는 뭐냐면 문제풀이 실력과 중등 내신 대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6학년 2학기 때부터 이루어져야 급하게 뭔가를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가고요. 이제 문법, 내신이라는 거는 한 학기 또는 하루아침에 배울 수가 없어요. 전에는 그랬어요, 솔직히. 아마 어머님들 큰 아이들이 있으시면 전 기억으로 이러세요. 문법 한 바퀴 들으면 되겠죠? 한 2번 들으면 되지 않을까? 옛날에 그랬어요. 10년 전, 15년 전에. 진짜. 한 바퀴 한 특강 들으면 내신 잘 봤어요. 근데 이젠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이제는 문법이 있고요. 한국 문법. 내신이 있어요. 내신이란 또 다른 영역이고요. 그만큼 어렵게 나오고요. 내신의 벽이 상당히 높아요. 또 다른 학습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차근차근 천천히 아이들의 이해를 같이 더불어서 6학년 2학기 때부터는 6학년들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년에서 6학년 이때부터는 집중 원어 베이스가 틀려진다는 거. 그리고 예비 중일. 이제 우리 아이들이 예비 중일로 넘어가는 브릿지 단계와 예비 중일 중등을 준비할 때는 또 7대3 비율이 돼요. 30%가 워낙 줄어들겠죠. 이유는 내신을 당장 앞뒀기 때문이에요.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냥 막연하게 좋은 책은 너무 많아요.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수업하고 또는 캠프로 학습이란 데는 나쁜 건 하나도 없어요. 너무 다 책도 좋고요. 다 그냥 나쁜 건 없어요. 하지만 좋지만 우리 아이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 안에서는 거기서부터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대 지금 온라인 학습으로도 바뀌고 아이들이 현강으로 돌아오더라도 많이 바뀌어 있어요. 스트레스 지수도 되게 높고 집중도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솔직히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마스크를 끼고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많이 아이들한테 힘든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작년, 재작년 아이들과 다를 거 없이 집중해서 실력적으로 늘 수 있는 게 뭘까라는 부분에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고등부, 중등부 입시 체제 변화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볼 수 있으면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라는 게 타 학원과의 가장 큰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영어를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프로포셔널하게 1년 동안의 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제 이 페이지를 솔직히 넣을까 안 넣을까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앞에서 되게 많이 떠들었을 텐데 또 이걸 얘기하나? 근데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들한테 이제 설명한 저희 프로그램의 핵심에 다시 한번 강조를 정리를 드리고 싶어서 이 페이지를 준비했고요. 그럼 KNS 초등반의 학습 포인트는 무엇일까? 자, 이 두 가지를 어머님들하고 공감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 영어를 잘한다라고 했을 때 유창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여기서 보시면 생각과 의견을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표현할 수 있는 어휘와 의견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그거 없이는 유창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영어를 잘한다? 유창성과 또 다른 성적이라는 이름의 실력을 입증해야 된다는 걸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한 가지가 아니라 필요한 두 개를 다 합쳐서 저희 KNS 초등반의 학습 포인트는 아카데믹 익스펜션을 통해서 유창성을 확장시키고요. 즉 어휘, 독해, 배경 지식의 연계, 유창성. 두 번째, 아카데믹 스킬을 통해서 어학 실력을 확장합니다. 어휘, 독해, 문제풀이의 연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아마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 둘 다를 다 가르칠 수 있는 학원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안에서 저희가 다른 타 학원과 틀리고 저희 학원의 학습 포인트는 이런 부분을 다 아이들한테 채워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과목적인 부분은 다 들어가고요. 이제 조금 마지막으로 이제 수업에 대해서 그래도 좀 그래서 어떻게 하지라는 부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페이지를 좀 준비했어요. 예를 들어서 스텝 1이 제가 이제 수업을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예를 들어서 토플 지문 또는 리딩 지문 안에서 Greek pottery에 대해서 배웠어요. Greek pottery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거를 읽고 모르는 단어 지금 화면 보시면 모르는 부분 그 다음에 단어 같은 걸 다 찾아서 한국식 학습을 했겠죠. 이 지문을 토대로 두 번째 원어 수업에서 같이 공유를 해요. 근데 한국말 수업에서는 지문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었다면 원어 수업에서는 똑같이 Greek pottery라는 지문에 대해서 읽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읽고 노트 테이킹을 합니다. 중요한 summarizing 스킬이 될 수 있고요. 노트 테이킹 스킬이 될 수 있게 그런 아카데믹 스킬을 또 다른 차원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 정리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용 정리를 토대로 자연스럽게 디스커션을 하면서 표현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확장돼서 과제를 내주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확장 주제는 Greek pottery니까 그러면은 types of pottery 또는 history of pottery 그 다음에 또는 Korean pottery 한국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아이가 조사를 할 수 있게 그리고 알아갈 수 있게 하는 과제가 던져지고 그거를 한 번은 한 주는 writing 한 번은 presentation 또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액티비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학습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이제 한 주의 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벨을 이제 좀 알려드릴게요. 자, 3, 4학년 레벨. 3, 4학년 레벨 같은 경우는 저희가 4단계 레벨을 지금 갖고 있고요. 스콜러 레벨, 어너스, 그 다음에 엘리트 프로가 이제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주니어 프랩이라는 프랩 단계 레벨이 있지만 이번 학기부터는 그 레벨이 이제 유지가 되지 않을 수 있어서 이제 저희가 스콜러부터 프로까지의 4단계 레벨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 6학년도 4단계입니다. Inter, Advanced, Challenge, Expert. 원 레벨은 Inter부터 Advanced, Challenge, Expert 4단계 레벨이고요. 물론 5, 6학년 같은 경우는 5단계 레벨로 볼 수는 있어요. 이 위에 테스트 프랩 레벨이라고 해서 최상위 레벨은 하나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대신 최상위 레벨은 성적뿐만 아니라 실제 유창성까지 입증이 돼야지 저희가 입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개의 이제 최상위권 레벨이라서 실제 정규반 레벨은 4단계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게 합반을 하나요? 5, 6학년 따로 5, 6학년하고 3, 4학년만 같이 해요? 아니면 따로 해요? 하시는데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고 경험한 상 저희도 학년 분리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희는 이거를 좀 분기별로 나누고 싶었어요. 분기별로 나눴을 때 이제 지금 봄학기에는 3, 4학년과 5, 6학년, 3, 4는 3, 4학년, 5, 6학년은 5, 6학년끼리 두 학년이 합쳐서 수업은 하게 되고요. 이제 여름에서 가을 학기 때는 학년 분리가 돼요. 그래서 그 학년 포커스 집중해서 배울 수 있는 기간,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6학년은 2학기 때부터 이제 비율이 달라지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저희도 학년 분리가 되면서 학년 집중 수업을 들어가게 됩니다. 자,
레벨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테스트 프랩 입시반인데요. 이제 이거는 5, 6학년 반의 최상위반이고요. 성과를 위한 테스트 프랩, 내신 대비 문학 수업, 다양한 유창성 훈련이고요. 준비된 최상위권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문제풀이 실력도 잘 돼 있고 유창성도 웬만큼 블렌딩된 학생들을 위해서 목표가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꼭 잘하는 애들만 들어가기에 떠나서 테스트 프랩반 같은 경우는 뚜렷한 목표가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보면 학습을 딱 수업을 들어가면 자세가 잡혀 있어요. 테스트 프랩반에서는 숙제를 안 한다, 못 한다, 또는 단어를 페일한다라는 것 자체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목표가 있어서 스스로 되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인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따로 저희가 테스트 프랩반을 이제 만들었고요. 이미 작년부터 이제 저희가 반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성과가 좋아요. 열심히 하고 있고 참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 아이 학생 자체가 목표가 있고 학생 자체가 스스로를 관리하는 법을 배우면 부모님들이 너무 편하시다는 거죠. 그런 부분 안에서 자기의 목표를 갖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테스트 프랩 입시반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교재는 목록이 보이시겠지만 이제 단어책, 그 다음에 리딩과 리스닝 책인데 리딩과 리스닝 책은 이제 토플, IBT 유형이지만 실제 초등학생들이 습득할 수 있는 교재로 이제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이 이제 뉴베리 소설들 중에 어떤 책을 읽어 뉴베리 소설이고 이번에 봄학기는 솔직히 좀 무겁지 않고 좀 가볍게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아카데믹 익스펜션을 통해서 넌픽션 주제를 많이 배우고 그럼 또 픽션은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이제 넌픽션과 픽션의 블렌딩이기 때문에 시리어스한 주제를 이제 리딩 지문에서 배웠다면 소설은 좀 더 재밌으면 좋겠다 봄이니까 라는 거 안에서 로얼드 다hl 교재로 편성이 됐고요. 물론 이런 경우 많아요. 로얼드 다hl 교재 되게 많이 읽었는데 제가 항상 제 조카한테도 물어보지만 꼬치꼬치 물어봐야 챕터별로 기억 잘 못해요. 그냥 거인이 나와서 거인이 친구야 재밌었어. 초콜릿 팩토리 하고 상세 내용 또는 작가의 포인트 의도 거기서 있는 표현력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 번 읽었더라면 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스스로 한 번 읽을 책을 학습적으로 접근해서 공부한다면 오히려 더 훨씬 효과가 좋겠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경우는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준비가 되어 있을까 했을 때 저는 소설책 같은 경우는 미리 읽을 수 있으면 사서 미리 다 읽어놓고 시간 있을 때 그 다음에 다시 읽으면서 학원에서 공부를 한다면 일석이조예요. 그냥 내용 이해가 첫 번째 아이들의 단계였던 두 번째 내용을 알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구간, 작가의 의도, 그 다음에 책에서 나온 표현력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내용을 알고 나서 배웠을 때는 더 잘 자세하게 들어와요. 내용을 몰랐을 때 솔직히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가끔 왜냐면 내용 파악을 먼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는 로얼드 다hl 저는 선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읽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재밌으니까 잘 읽히니까 수업의 집중도도 좀 높아지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뉴베리 소설이 이제 항상 들어있을 거고요. 한국식 그래머 중등 1학년 하고 2학년 수준의 교재들이 레벨별로 편성돼 있고요. 그리고 3번은 저희 KNS 핸드북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노테이킹 스킬이나 서머리 스킬을 할 수 있고 익스펜션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핸드아웃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프로그램 설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Q&A를 받을 텐데요.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순차적으로 화면에 이제 타이핑을 좀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일단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제가 항상 느꼈던 부분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학습 관리력이 중요한가라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학습을 해야지 그게 바로 자기가 자가지식으로 오래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챙겨보면서 정말 그냥 책을 사서 후훅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또 쌓아갈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하면 좋겠다라는 취지 하에서 애카데믹 익스펜션 연계 교육을 이번에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계 교육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식을 확장하다. 그리고 연계하다라는 부분에서 배운 것들을 또 다르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쌓아가고라는 부분이
마지막엔 무엇으로 남다? 결실로 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실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배운 것들을 토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잘 응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점이 큰 포인트. 또 아까 말씀드린 유창성과 실력 입증. 이 두 가지가 같이 돼야 영어를 잘한다라고 하지 한 가지만 된다고 해서는 잘한다라고 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이 잘 블렌딩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저희가 설명회를 이제 오늘로 시작해서 다음은 설 주간이라 안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또 시작을 할 거여서 다음 주에 초등 프로그램에서는 실질적인 수업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어떤 부분들이 이제 한국인 선생님의 담임 관리라든가 원어민 선생님의 수업 관리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지금 올려주시고 만약에 질문이 이제 없으시면 저희 상담실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봄학기 때 직접 저학년 수업에 참여를 할 거고요. 저학년 수업 참여, 그 다음에 이제 3, 4학년 수업 참여를 할 거고, 이제 5, 6학년 수업에 이제 참여를 할 건데, 제가 이제 수업을 참여를 항상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이제 좀 아이들을 제가 타이트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힘든 부분도 있지만 제가 항상 느끼는 부분은 저희가 이런 익스펜션 교육을 안 했을 때도 솔직히 많이 시켰어요. 수업 내에서는.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냥 저희가 이게 좋을 것 같아서 만든 게 아니라 경험을 하고 실제 실현을 해보고 그 결과가 좋아서 이게 핵심적인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이번에 새로 선보이게 된 부분이고요. 수업을 들어갔을 때 리딩을 가르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런 부분을 쓰게 하고 말하게 하고 발표하게 하고 등등을 블렌딩해서 계속 해봤어요. 그리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의 실질적인 생각이 굉장히 확장이 되고 높아지는 걸 보면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오랫동안 시뮬레이션을 수업 시간에서 해본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 안에서 이제 정말 도움이 된다는 거는 제가 정말 개런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숙제 관해 알려주세요. 숙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휘 외우는 부분, 그 다음에 reading, 그 다음에 grammar, 그 다음에 소설 다 숙제가 있겠죠. reading은 문제 푸는 게 있을 거고 grammar도 문제 푸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소설은 읽어오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expansion 핵심 수업이죠. 저희 이번에 writing을 해오는 부분이나 presentation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숙제량은 제가 항상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대치동 내 학원 안에서 많지도 적지도 않습니다. 중간 정도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정도 양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어휘 외우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가 어휘에 대해서 설명회를 따로 전에 했어요. 그래서 톡강 어플을 보시면 밑에 이제 그 이전 설명회를 보실 수 있는데 어휘 특강을 해서 어떻게 어휘를 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만 집중해서 한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봐주시고요. 어휘를 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간단하게 제일 좋은 거는 책에다가 모르는 거 아는 거 표시해 주시고요.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건 하나예요. 실제로 그 아이가 그 한국말 뜻을 다 알고 있는지 1차 점검 우선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게 어휘에서는 중상위권 이상부터예요. 오히려 중상위권 이하 아이들은 단순 생활 용어이기 때문에 그 한국말을 다 알아요. 중상위권 이상부터는 생활 전문 용어가 조금씩 등장하기 때문에 한국말을 몰라요. 그래서 어휘가 외우기가 싫고 어려운 거예요. 금방 까먹고. 왜냐? 모르는 걸 모르는 거랑 같이 외우니까. 그래서 그 점검을 해주시는 게 가장 지금 즉각적으로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초5는 레벨별로 몇 반 있나요? 레벨별로 지금 4단계 안에서 레벨별로 지금 반이 개수가 약간씩 틀려요. 왜냐면 저희가 오후하고 저녁반이 있기 때문에 레벨별로 2개 정도에서 이제 많은 반은 3개 정도 있는 반들이 있습니다. 한반 수업 인원이요. 한반 수업 인원 같은 경우는 저학년은 저희가 정원 10명 내외고요. 그 다음에 이제 5, 6학년은 12명 내외였는데 이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강의실 배정에 따라서 약간 달라져요. 그러니까 또 완전히 큰 대형 강의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12명에서 13명 들어가요. 왜냐면 거기가 한 30명 이상 들어가는 방은. 그리고 어떤 데는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는 뭐 6명에서 8명만 수업할 수 있겠죠. 지금 코로나라 거리 두기를 만약에 현강에서 하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3월부터 다니면 언제? 시험 지금 보셔야 돼요, 어머니. 지금 이미 저희 봄학기 시험 레벨 테스트를 1월 달부터 계속 보고 계셔서 만약에 원하는 시간대랑 요일을 선점하시려면 빨리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낫고요. 시험 지금 오늘 당장 신청하셔서 이번 주 내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빨리 전화로 오늘 해보시면 이번 주 주말 또는 다음 주에 시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벨별로 교재가 다른가? 레벨별로 교재가 다릅니다. 레벨별로 교재가 달라서 한 2레벨 정도에서 뭐 리딩은 같고 그래머는 틀리고 또는 소설은 같고 이렇게 해서 약간 레벨별로 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레벨별로 교재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단계도 단계지만 레벨별로도 교재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저희는 좀 세심하게 아이들의 수준을 좀 맞추고 싶어서 그런 부분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레테 온라인인가요? 예비 3인데 온라인 테스트 힘들 듯 해서요. 레테 온라인으로 현재는 보고 있고요. 왜냐면 정부 지침에 따라 아이들이 들어올 수 없어요. 시험 보는 데 있어서. 그래서 온라인으로 보되 라이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시간 줌으로 감독을 하면서 아이가 종이에다가 주제 공개하면 종이에다 쓰게 해서 어머님이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라이팅 시험이고 아마 예비 3학년들이 솔직히 지금 온라인 리딩 그래머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거는 약간 감안하고 제가 라이팅을 좀 신경 써서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라이팅은 아이가 손으로 써서 그걸 어머니가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덜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테스트 준비. 제가 항상 받는 질문이에요. 시험 보기 전에 테스트 질문 어떻게 하죠? 솔직히 테스트 준비를 할 수 있는 거는 크게 없어요. 짧게. 제일 좋은 거는 일단은 라이팅이 있고요. 리딩이 있고 그래머가 있어요. 시험에. 리딩에 도움될 거는 지금부터 막 풀어본다고 하루아침에 나아지진 않지만 만약에 기존의 단어책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다니던 학원에서 준 한 번씩 외웠던 단어를 훑어보고요. 왜냐면 이미 외웠지만 까먹었을 거예요. 근데 외웠던 걸 다시 봤을 때 기억력이 좀 좋으니까 제가 봤을 때 하루 정도는 그렇게 훑어보고 그 다음에 라이팅이 있으니까 내가 전에 썼던 주제들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시면 조금 단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비초삼 에세이 테스트 수준 composition 그거는 아이마다 다른데요. 주제가 2가지가 나올 거예요. 좀 쉬운 버전과 어려운 버전인데 쉬운 버전, 어려운 버전에서 어려운 버전을 한다고 해서 점수가 높진 않아요. 그냥 같은 동일한 주제에 조금 다르게 쉬운 것과 어려운 걸 했는데 아이한테 맞는 거를 선택해서 써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3가지 포인트를 보겠죠. 가장 초보적인 거는 paragraph structure, 2번째 composition, 글짓기 structure, 마지막은 essay structure. 솔직히 3학년들 중에 정말 제가 왜 저학년반을 들어갈 결심을 했냐면 원래는 좀 후에 들어갈까 하다가 욕심이 나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잘 키워봐서 정말 테스트 프랩방까지 만들어야겠다라는 친구들이 좀 시험을 많이 보러 와서 제가 직접 수업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에세이까지 쓰는 아이들은 있지만 꼭 에세이를 못 쓴다 그래서 영어를 못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상세하게 볼 거예요, 내용을. 그래서 에세이 수준은 어느 정도가 아니라 아이가 잘 써서 표현해내는 부분에 한해서 검증할 테니까 열심히 배운 대로만 주제에 따라서 쓰고 꼭 어려운 주제 좀 골라주지 마세요. 어머님들 제가 가끔 보면 시험 볼 때 애가 모르는데 어려운 거 하면 점수가 더 받을까 어려운 주제 해주시는데 아니에요. 아이가 아는 주제로 선택하라고 프리덤을 좀 주셨으면 해요. 라이팅 숙제 후 첨삭이나 리라이트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솔직히 코로나라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못 보니까 원래 한 달에 1회 풀 첨삭에 리라이팅 나가고 한 번은 커멘터리가 나가고 하는 부분이 원래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이들을 못 만나니까 매번 선생님들이 다 첨삭해서 갖고 계세요. 지금 쌓여 있어요. 그래서 애들별로 찝어놔가지고 어머님들이 오시거나 해서 픽업하러 가시는데 원래 리비전 부분은 한 달에 2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 리비전, 문법도 고쳐주고 커멘트도 써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수업에서 LC형에 대한 학습. 자, 리스닝 같은 경우는 레벨에 따라 틀린데 첫 번째 훈련 단계, 즉 봄학기에 오면은 처음 듣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반은 듣기가 없는 반이 있고요. 특정 반은 듣기를 시작하는 반이 있고 어떤 반은 이미 듣기를 할 줄 알아서 문제풀이로 가는 반이 있는데 대부분 과제 형태가 일반 레벨에서는 진행이 돼요. 과제 형태가 이제 풀고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거죠. 솔직히 수업 시간에 듣고 푸는 거를 해주면 선생님은 그냥 랩실처럼 듣고 푸는 걸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듣기가 어떤 건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초반에 선생님들이 첫 수업에 알려주시고 약간 과제 형태로 하면서 아이가 듣기란 게 이런 거구나 익숙해질 수 있도록 훈련 과정이 봄학기고요. 상위 레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테스트 프랩방 같은 경우는 문제 유형별로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제 과제 처리에서 조금씩 문제 유형별로도 들어가게 됩니다. 단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처음을 봄학기는
듣기를 하는 친구가 좀 있어서 듣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노트 테이킹을 하는 단계가 있고 잘 들어야 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레벨별로 설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레벨별로 조금 달라요. 접근 방식이. 자,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 질문이 아직은 안 나오고 있어서 제가 한 3분 정도 좀 더 기다려 볼 테니까 입학 테스트 페일 많다고는 안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페일이라기보다 제가 이제 항상 저희 직원들한테도 얘기하고 선생님들한테도 끊임없이 제가 보는 게 뭐냐면 학원도 떠나서 모든 걸 떠나서 우리 아이의 학습의 미래가 달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페일을 하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지금은 2단계가 여기 저희 수업을 하기에는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수업을 들었을 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좀 다른 학원 추천이라든가 또는 다른 학습 추천을 드릴 때는 있고 네, 있긴 있습니다. 반배치 불가가 나오긴 합니다. 또 질문 온라인 테스트 인터뷰 네 지금 온라인 테스트는 인터뷰는 지금 없고요. 제가 라이팅을 다 보고 있으면서 라이팅 심층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는 없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예상으로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리뉴얼 하면서 여름이나 봄학기에는 상위반은 인터뷰를 지금 시행을 할까 생각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질문 올려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테스트를 빨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테스트를 보셔야지 요일하고 반선점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이번 2월 10일까지 이제 온라인이고 가급적이면 숫자가 좀 줄어서 안 위험해지면 이제 현강으로 들어갈 텐데 그러면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반배치를 빨리 해야 되면 1월부터 저희 시험 보시고 대기하신 분들 많기 때문에 시험을 빨리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레테 소요 시간이요. 레테 소요 시간 온라인 기준으로 라이팅은 원래 와서 썼을 때 이제 30분 기준이었는데 아이가 그래도 준비하고 한번 화면 보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40분 정도 드립니다. 그래서 주제 공개하고 30분 쓰기. 그래서 40분 드리고요. 그게 끝나면 온라인 리딩하고 이제 그래머 테스트 같은 경우는 원래는 50분짜리 시험인데 50분에서 55분 정도 시험인데 넉넉하게 70분은 드려요. 근데 먼저 끝나면 종료하시면 됩니다. 예, 꼭 다 소요하실 필요는 없고요. 기다렸다가 그래서 총 해가지고 당일날 이제 시험을 보는 학생들 보면은 1시간 반 내외 그래서 좀 꼼꼼하게 길게 끝까지 이제 보는 학생들은 2시간 정도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가 앞으로 있을 중등부 공부에 중등부 공부에 부담을 느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상태예요. 나 내신 잘 못 볼 것 같아. 나 문법 못 할 것 같아. 중등 가면 나 이런 거 다 관리해야 되는데 못 할 것 같아 했을 때 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아요.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저희가 분기별로 나눠서 이렇게 했던 경우는 빨리 뭔가를 잘하고 막 계속 잘하고가 아니라 차근차근 천천히. 그래서 중등부 공부가 부담스러운 아이는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학교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어요. 그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은 요인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에. 그랬을 때 이 얘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본인이 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는 못해온 부분도 있고 했지만 잘 마무리를 했으니 새로운 시작이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이제 중등 간다고 협박 아닌 협박처럼 잘해야 되도 하지만 또 반대로 네가 새로 쓸 수 있는 역사의 시간을 시작하는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그 전에 좀 네 생각에 부족했던 거, 너가 좀 못했던 거, 그 다음에 너가 좀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던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새로 또 다른 또 다른 내가 돼서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의 역사를 쓸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니까 계획을 한번 잘 세워서 극복해보자라고 좀 응원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떤 공부에 부담을 느끼는지를 좀 자세히 알면은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저희 상담실로 전화를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지금 안 올라오고 있어서 제가 한 1, 2분만 좀 더 기다리고 설명회를 종료할 텐데요. 혹시라도 제가
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라든가 또는 질문하기가 좀 그러셔서 환경상 전화를 해주시거나 문의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설명회가 설 연휴 다음 주부터는 연달아서 매주 있어요. 그 매주 설명회 안에서 똑같은 내용뿐만 설명회뿐만 아니라 좀 더 자세하게 관리라든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교재를 왜 이런 교재를 사용해서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아마 오늘 질문 못 하셨다면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질문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질문이 안 올라오시는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 설명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일단은 KNS가 야심차게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좀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이들 분석도 많이 하고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좀 더 혁신적이게 나아가는 방면으로 저희 아이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게끔 편성한 거니까 저희 프로그램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마지막 질문 이제 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어 테스트 양은 얼마나 되나요? 저희 단어 테스트는 따로 생활용어, 생활 전문용어 아이 레벨에 맞게 배치된 아예 단어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일부 외우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연계 교육이에요. 그래서 리딩 책, 아이가 배울 리딩 책에서 미리 단어를 뽑아서 같이 외워요. 그래서 학습할 내용의 단어도 외우기 때문에 양은 레벨별로 약간 틀린데 적게는 35개에서 많게는 한 55개 레벨별로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는 레벨별로 약간 다르니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어가 양이 많아 보이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휘가 안 되면 학습이 안 돼요. 그래서 낮은 레벨일수록 어휘가 어려워야 하지만 낮은 레벨이니까 어휘가 당연히 어려운 거고 그 어휘를 극복해야만이 높은 레벨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휘는 정말 중요해서 어휘는 솔직히 많이 외울수록 좋다고 제가 그래요. 많이 외울수록 좋은 게 솔직히 어휘다라고 하는데 좀 어휘 시간에 투자를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제가 정말 강사 입장으로서 아이를 가르치는 입장으로서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일단 여기서 설명회를 좀 마무리하고요. 오늘 설명에 참여해주신 분들 진짜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설날 지나고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스타벅스 당첨되신 분들은요 저희 고등관으로 전화 주시면 이제 아마 기프티콘 아마 발송될 예정이니까 연락 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다음 주 설 연휴 끝나고 설명회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복 많이 받으시고 코로나 시대에 건강 꼭 챙겨주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